당신 월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 지금 몇 %입니까? 30%, 40%, 혹시 50% 넘으시나요? 2026년 1월, 서울 노원구 한 신축 빌라의 월세가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원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고가 신축 특수 조건의 사례죠. 하지만 문제는 상승 속도입니다. 1년 전 이 동네 평균 월세는 180만 원이었거든요. 집값은 안정된다면서요? 왜 제 월세는 계속 오르죠? 네, 맞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달 내는 주거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친 역설, 집값은 떨어지는데 주거비는 폭등하는 구조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5%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4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거의 1년 내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 보면 월세가 무려 16.3% 폭등했습니다. 작년 평균 월세가 112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30만 원으로 뛴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 129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85.3%가 2026년 상반기 서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30%에 달했고요.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2.7%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43.1%였습니다. 단 4년 만에 20%포인트 급등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 임차인 10명 중 6명이 이제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는 소수의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집값을 잡으려던 대출 규제입니다. 2025년 6.27 대출 규제를 보겠습니다. DSR, 스트레스 DSR, LTV 규제가 총동원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집 살 돈이 있는 사람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삽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2026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됐습니다. 원래 4월 예정이었는데 3개월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이 같은 금액을 빌려줄 때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하니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10.15 대책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이죠.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6.27 대출 규제에서는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갭 투자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살던 집을 전세로 놓고 다른 곳에 전세 살던 1주택자들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 집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에 나올 물건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480건으로 한 달 전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 2법의 영향도 컸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유통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 갱신계약 비중은 41.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계약갱 신용구권 사용 비중은 작년 32.6%에서 올해 49.3%로 급증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갱신권을 쓴다는 겁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세의 월세 전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딘가에 묶어둬야 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 초반이라고 치면 5억 원 보증금으로 연 1,500만 원, 월 125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증금 2억 원으로 이자 수익 연 600만 원, 월세 수익 연 1,800만 원을 합치면 연 2,400만 원, 월 200만 원입니다. 전세보다 60% 수익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전세는 사기 위험, 보증금 돌려줄 때의 부담 등 리스크가 큽니다. 월세는 매달 현금 흐름이 확실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순간 임대인들이 월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세입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가든지, 월세로 전환하든지. 그런데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나갈 곳도 없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25년 월세 비중이 62.7%까지 치솟은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청년과 서민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조건이 뭘까요?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입니다. 생애 1회 한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으로 어떤 집에 살 수 있을까요?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 수준입니다. 강남 개포동에서는 반지하가 월세 20만 원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역삼동 대비 23.5%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나마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강남권 외곽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옵션이 아니고 채광도 안 들어오고 습기도 차고 안전도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곳에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그런데 월세 내면서 저축할 여력이 있을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청년이 월세 60만 원 내고 생활비 100만 원 쓰면 14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비상금, 경조사비, 병원비 빠지면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까 말까입니다. 1년에 1,200만 원 모아서 30년 모으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30년 뒤 집값은 얼마일까요? 지금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 원이 넘는데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값 상승이 시작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집 살 사람도 못 사게 됐고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세 공급은 부족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월세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월세 가격이 폭등했고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삶의 질이 하락했고 저출산이 심화됐습니다. 소비가 위축됐고 경제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인정하세요. 전월세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최소 10년 플랜을 짜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셋째, 현금 흐름을 관리하세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저축률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고려하세요. 서울에 집착하지 마세요. 경기도, 인천도 선택지입니다.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세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도 대안입니다. 다섯째, 정보를 모으세요. 급매물, 재개발 지역, 교통호재 등 정보가 돈입니다. 최소 10개 동, 50개 단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여섯째, 기회를 포착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1분기가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격을 갖추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대출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여덟째, 함께 힘을 합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모으세요. 룸쉐어, 셰어하우스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월세 300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서울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원, 금천, 관악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규제로 억눌렸지만 주거비는 시장 원리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공급 절벽이 만든 완벽한 폭풍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최소 3년은 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으로 무장하세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세요. 단기가 아닌 장기로 계획하세요. 그리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